지금부터 당신에게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어제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저는 대부분의 남자가 평생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잘생겼고 옷도 잘 입었으며 맞은편에 앉은 여자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37분 동안 그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가 시도한 모든 행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99%의 남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효과가 있을 거라 착각하는 각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코드를 다시 쓰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건대 대부분의 남자는 이것을 실행할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은 다르다고 믿죠. 자신이 친절하니까, 옷을 잘 입으니까, 혹은 그녀를 가끔 웃게 해주니까 다른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맥북에서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해도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대할 때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자와 정말 완벽하다고 느꼈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후 그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신이 이상적인 남자가 되어 교과서에 나온 대로 모든 단계를 밟았는데 그녀가 노력조차 하지 않은 다른 남자, 대충 차려입은 놈을 선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이고 심리학입니다. 룰도 모른 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나이 20살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진실이었죠. 파티에서 저는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완벽한 매너를 갖춘 채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알렉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죠. 길거리 노숙자에게서 훔쳐 입은 듯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명의 여자가 그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진실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이력서에 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좋은 의도에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녀를 좋아하면 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덜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수학입니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실패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98%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들은 감정의 게임인 연애를 이성적으로 풀려고 계속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당신이 5살 때 설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아이들에게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숙녀를 존중하라고 했죠. 사회는 아내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남녀 간의 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자가 내심 원하지 않는 존재, 즉 충성스러운 골든 리트리버가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늑대입니다. 적대적인 늑대나 미친 늑대가 아니라 그냥 늑대 그 자체 말입니다. 자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존재 말이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관찰 하나면 명확해집니다. 여자와의 모든 대화에는 제가 극성 포인트라고 부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긴장감을 높이거나 낮추는 순간들이죠. 대부분의 남자는 긴장감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넘기려 합니다. 그녀가 지루해 보이면 당신은 농담을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하면 당신은 굴복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테스트하면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더 노력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받느라 바쁩니다. 편안함이 욕망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바쁘죠. 생각해 보세요. 뻔한 것에 흥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갈등 없는 영화에 마지막으로 몰입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특히 여성은 감정적인 자극을 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밀고 당기기, 모호함, 긴장감, 도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 행동합니다. 첫 페이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당신을 위해 뭐든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 제발 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결말은 지루함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잔인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멍청한 남자들은 여자가 자극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남자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남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몸과 현실, 존재를 스스로 소유하고 예쁜 얼굴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남자들이 종종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품위를 잃지 않고도 이런 자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죠. 온라인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본능은 재치 있고 똑똑하며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쓰려고 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가 그녀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웃게 만드는 말을 쓰십시오. 당신을 즐겁게 하는 말을 쓰십시오. 마치 10명의 다른 여자가 대기하고 있고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대화일 뿐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에너지, 그 스스로 즐거워하는 태도, 그 중심 잡힌 모습이 소음을 뚫고 나갑니다. 그것이 그녀를 멈추게 하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가 실패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도 여전히 척을 하려 합니다. 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면서 겉으로는 신경 안 쓰는 척 연기합니다. 베타처럼 느끼면서 알파처럼 행동하려고 하죠. 잘 들으십시오. 여자들은 10대 시절부터 남자의 행동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은 남자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속임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진실하며 그들의 레이더는 거짓말 탐지기보다 예리합니다. 척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죠. 약 3년 전, 저는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루 일정을 다 뜯어고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제가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까지는요. 예전의 저였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예의 바르게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오늘 아침에 내 이웃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는 새가 정부의 스파이라고 믿더라고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남자들은 그녀가 하는 말에 무조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받침대 위에 올려진 여신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 대우한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여자를 너무 높이 올려다보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내려다보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이건 물리학이고 기하학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숭배는 불평등을 만드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도전 없이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에게 욕망을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긴장감을 없애버린 사람에게 욕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매력이 덧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더하고 데이트를 더하고 관심을 더하고 시간을 더 쏟습니다. 아닙니다. 매력은 뺄셈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감을 빼십시오. 즉각적인 답장에 대한 집착을 빼십시오. 당신이 만들어낸 그 빈 공간이 바로 욕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빈 공간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지금 당신의 휴대전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항상 즉시 답장하고 항상 시간이 되고 항상 예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접근 가능한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제학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시장에 당신 자신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희소성을 죽인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가끔은 답장하고 어떨 때는 사라지고 한순간은 관심을 보이다가 다음 순간은 물러선다면 갑자기 당신은 전화기를 쳐다보며 그들이 뭘 하는지, 왜 답이 없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죠. 그들은 제가 방금 한 모든 말에 동의할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원하는 만큼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오래된 프로그래밍이 다시 통제권을 잡을 겁니다. 착한 남자 프로토콜이 활성화될 겁니다. 당신은 늘 해오던 대로 행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연습 실패,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조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처음 여자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바꿀 때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아름답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과하게 수정했습니다. 너무 착한 남자에서 완전히 무관심한 남자로 변했습니다. 너무 쉬운 남자에서 아예 사라지는 남자로, 너무 예의 바른 남자에서 불필요하게 대립하는 남자로 변했습니다. 아마 균형을 찾기까지 100번 정도는 상호작용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심지어 제가 실수하고 있을 때조차 과거의 완벽하고 착한 행동보다 더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틀린 행동을 하는 동안에도 여자들은 착한 남자였을 때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완전히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남자들이 멈춰서서 쳐다볼 만큼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도중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열광하는 척하는 대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지만 이 대화는 너무 졸리네요. 저는 집에 갈게요. 넷플릭스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수년간 남자들이 쫓아다니던 이 여자가 갑자기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술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임을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녀의 외모보다 제 시간과 관심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것이 진짜 프레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기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가? 그건 엔진이 작동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겉보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죠. 착한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상냥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녀의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남자는 내 아래다. 그는 나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한다. 그는 안전하지만 지루하다. 그는 잊혀질 존재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지나치게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친근하지만 그녀를 놀립니다. 때로는 시간이 되지만 때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비판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즐거운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무의식은 느낍니다. 이 남자는 나와 동등하거나 내 위에 있다. 그는 선택권이 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다. 그는 흥미롭다. 그는 잊을 수 없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바보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 순간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 중 하나인 프렌드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남자가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왜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이성적인 존중을 느끼지 못할 때 그를 친구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될까요? 연인이 되고 싶으면서 친구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착하고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고 성적인 매력이 없는 태도로 그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첫날부터 친구라는 가면 뒤에 욕망을 숨긴 채 연기하다가 그녀가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는 사실에 놀란 척합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 당신이 여자를 이성으로 본다면 그녀가 그걸 알게 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하는 드라마틱한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첫날부터 당신의 행동 에너지, 미묘한 플러팅을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우정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의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비서이자 언제나 대기 중인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감정을 고백했죠. 그리고 매번 거절당했고 매번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난 그녀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그가 말했죠. 정확합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착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자극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빠나 여자친구 애완동물 같았습니다. 무례하게 구는 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리드하십시오. 관계에 생동감을 불어넣으십시오. 배려는 메인 요리가 아니라 향신료처럼 사용하십시오.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되 소름 끼치게 굴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갖되 거만해지지 마십시오. 도전적인 남자가 되되 불가능한 남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균형의 문제이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질적인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녀의 반응을 얻으려고 이걸 보내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재미있어서 보내는 건가? 만약 전자라면 지우십시오. 후자라면 보내십시오. 이 간단한 필터 하나가 당신의 의사소통 역학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또 다른 연습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하십시오. 모든 것에 반대하거나 까다롭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영화 별로였어. 난 다르게 봐.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녀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의견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대신 당신이 진짜로 믿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정중하게 반대할수록 그녀는 더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숭배받아야 할 여신이 아니라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년 전쯤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한 여자가 점성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아, 정말요, 재밌네요. 더 얘기해봐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성술은 그냥 조직화된 생일 인종차별일 뿐이에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1시간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는 대신 우리는 진짜 에너지가 오가는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조각이죠. 당신은 여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남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남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진정으로 매력적인 삶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을 충만하게 하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아침에 당신을 눈뜨게 하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규칙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꽉 차 있을 때, 당신에게 중요한 일들로 진정 바쁠 때, 당신에게 진짜 선택권이 있을 때, 당신은 튕기는 척 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실제로 얻기 힘든 남자가 됩니다. 당신은 기준이 있는 척 하는 것을 멈춥니다. 실제로 기준이 생기니까요.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삶이 자신감을 가질 이유를 주었기 때문에 저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의 존재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여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지진을 감지하는 동물들처럼 이 공허함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당신이 그들을 감정의 목발로, 검증 도구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 책임은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만해야 합니다. 여자는 필수품이 아니라 덤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케이크 전체가 아니라 케이크 위에 얹은 체리여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케이크 전체라면 그녀가 떠날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신은 다시 텅 비게 됩니다. 다시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필사적이 됩니다. 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림을 주는 남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가장 부자이거나 가장 잘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자가 없어도 삶이 꽉 차 있는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있고 열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여자는 그들 삶의 일부이지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자석처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을 끌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대부분의 남자는 면접을 보는 듯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 여기 제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선택받기를 구걸하는 남자처럼 나타나지 마십시오. 기회를 제공하는 남자처럼 나타나십시오. 나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야. 네가 자격이 있다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 줄 수도 있어.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즘도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데 왜 그녀가 믿겠습니까? 이 관점의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자를 얻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만나는 모든 여자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는 여자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에너지 방식 전체적인 역학관계를요. 당신이 선택하는 입장일 때 거절은 아프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선별 과정일 뿐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탈락했군요. 잘 됐습니다. 시간을 아껴줬네요.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아가는 입장일 때는 모든 거절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교훈을 아주 힘들게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여자들이 저를 원하게 만들려고 설득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연기하고 설득하고 감동을 주려 했죠. 그러다 선택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흥미로운가?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가? 외모 이상의 가치를 더해주는가? 갑자기 저에게 기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제가 상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길은 외롭습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단지 호의를 얻기 위해 착한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사람들을 잃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관심만 받아먹던 여자들은 사라질 겁니다. 당신의 자기 희생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헷갈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떠들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짧고 외로운 계절의 반대편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매력, 진짜 연결. 당신이 그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선택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무엇이 비극인지 아십니까? 40, 50대가 되어서도 15살 때 배운 프로그램을 여전히 돌리면서 매력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여전히 착한 척을 하고 여전히 왜 실패하는지 궁금해하는 남자들입니다. 그런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변화를 만드십시오. 네, 불편합니다. 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후회하며 죽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조건화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거절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항할 겁니다. 친구들도 저항할 겁니다. 당신의 옛 자아도 저항할 겁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이것을 해낸다면, 관점을 바꾸고 제가 가르쳐드린 것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모든 세상이 바뀔 겁니다.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더 이상 타인의 확인이 필요 없는 데서 오는 자신감, 기준을 갖는 데서 오는 힘, 진실해지는 데서 오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당신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98%의 남자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30일, 30년 동안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겁니다. 이 퍼센트가 되십시오. 한 가지를 연습하십시오. 결과에서 초연해지십시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여자에게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현실 전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필요를 담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조급함 없이 데이트를 하십시오. 그저 현재에 집중하고 진실하며 당신 자신에게 만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그게 바로 이 퍼센트와 나머지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마법의 멘트도 속임수도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홀로 서서 당신이 여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여자들이 당신의 세계에 합류할지 말지 결정하게 두는 능력입니다. 압니다. 이 영상은 아마 당신이 믿도록 교육받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이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효과가 없었던 짓을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마침내 다른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오래된 결과냐 새로운 기회냐, 안락함이냐 확장이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죠. 유일한 의문은 언제쯤 당신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사용하든 무시하든 당신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으니까요.